2억 빚을 진 내게 우주님이 가르쳐준 운이 풀리는 말버릇. 고이케 히로시 지음, 이정환 옮김, 나무생각 출판사입니다. 먼저 지은이 소개. 고이케 히로시, 심리 테라피스트이자 스피리추얼 카운셀러로 활동하고 있으며 인디고드 센다이 대표이기도 하다. 실제로 의류점을 운영하면서 진 2천만 엔의 빚 때문에 파산 지경에 몰린 장본인이다. 벼랑 끝에서 우주와의 연결을 생각해내고 긍정적인 말버릇으로 잠재의식을 정화함으로써 2천만 엔의 빚을 모두 변제하고 인생을 역전시키는 데 성공한다. 고객들을 대상으로 이야기했던 우주의 규칙이 입소문을 타고 화제를 낳으면서 본격적으로 세미나 활동을 시작했고 그 내용을 책으로도 펴내 일본 내에서 호평을 얻고 있다. 포기하지 마. 인생의 밑바닥을 맛보고 있던 그때 나는 벼랑 끝에서 아주 강력하고 자신감 넘치는 우주님을 만났다. 프롤로그 12년 전의 나는 내가 꿈꾸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예상 밖의 결과 때문에 인생이 괴멸된 상태에 놓여 있었다. 나는 7년 동안 모은 돈으로 집 근처에 가게를 냈다. 그동안 꿈꾸었던 의류점이었다. 그렇게 꿈꾸었던 일이었지만 상품은 팔리지 않았고 파리만 날리는 날이 계속되었다. 하지만 그만둘 용기도 없었던 나는 꿈을 접을 수는 없다는 생각에 빚을 냈다. 처음에는 은행에서만 돈을 빌렸지만 부족해지자 소비자 금융에도 손을 내밀었고 결국 사채에까지 손을 댔다. 그리고 정신을 차렸을 때에는 총 2천만 엔이 넘는 빚이 내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다.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해도 이제 파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말만 돌아왔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포기하고 있었다. 그렇다. 나조차도. 친구는 물론이고 애인과도 헤어진 나는 인생의 밑바닥에 내동댕이 젖은 상태였다. 운전을 하고 있어도 화장실에 앉아 있어도 참을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죽는 게 편할지 몰라. 그런 생각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내 빚 보증을 서준 사람이 부모님이라서 죽을 수도 없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랐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나는 욕조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나버리면 편할 텐데. 그때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려왔다.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마. 그것은 내 마음의 목소리였다. 샤워기의 물줄기와 눈물이 뒤섞인 몰골로 나는 중얼거리고 있었다. 이제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하느님, 부처님, 조상님, 우주님. 바로 그때였다. 샤워기 안에서 우주님이라고 불리우는 존재가 나와 히로시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에는 등장인물이 2명 등장하는데요. 먼저 히로시, 본명 고이키 히로시. 36세, 센다이에 살고 있다. 트럭 운전을 하면서 7년 동안 모은 돈을 투자해 그동안 꿈꾸었던 의류점을 열었다. 무모하게 시작했지만 고객은 찾아오지 않았고 유지비와 제품 구입 비용 등이 더해져 2천만 엔, 그중 사채가 600만 엔의 빚을 지게 된다. 매달 변제 금액이 40만 엔을 넘지만 원금은 줄지 않아 파산 지경에 이르렀고 자살 직전까지 상황이 몰린다. 눈물을 흘리며 조상님, 하느님, 부처님, 자신을 도와줄 절대신을 찾는데 우주님을 외치자 모히칸 헤어스타일의 진짜 우주신이 눈앞에 나타난다. 그 후 우주님의 스파르타 수업을 받음으로써 빚을 변제하고 인생을 역전시키기 위해 도전에 나선다. 그 외의 등장인물 우주님, 본명 위대한 우주신. 히로시의 비명 같은 외침을 듣고 갑자기 나타나 자칭 우주신이라고 말한다. 늘 강한 말투를 사용하지만 아무래도 히로시를 예전부터 알고 있는 듯하다. 스파르타식 지도를 통해서 히로시의 인생을 역전시켜주기 위해 노력한다. 히로시의 마음의 눈에만 보이는 존재. 우주로 오갈 때에는 샤워기 헤드를 이용하는데 발치의 샘물을 이용해서도 자유롭게 이동한다. 이름을 물어보는 히로시에게 위대한 우주신이라고 불러라고 했지만 독자들이 기억하기 어려울 것 같아 여기서는 간단히 우주님으로 부르기로 한다.
그럼에도 우주신이라고 불러달라고 끈질기게 요구한다. 우주님의 스파르타 수업 1교시 완료형 말버릇으로 바꾼다. 먼저 결론부터 말하겠다. 소원을 이루려면 3가지 규칙이 있다. 첫째, 결과를 정하고 우주에 주문을 낼 것. 둘째, 우주로부터 오는 힌트는 처음 0.5초 내에 곧바로 실행할 것. 셋째, 말버릇을 긍정적으로 바꿀 것. 우주는 우주의 넘치는 에너지를 증폭시키는 장소이며 그 에너지를 눈앞의 형태로 만들어낸다. 이것이 우주의 성질이다. 그 에너지의 파동으로서 우주가 가장 받아들이기 쉬운 것은 그 사람이 믿고 있는 대상이나 말이다. 즉,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말버릇이다. 자기도 모르게 입 밖으로 튀어나오는 말, 즉 말버릇은 본인이 마음속으로 믿고 있는 인생의 대전제라고 생각하면 된다. 나는 역시 대단해. 나는 역시 쓸모없는 사람이야. 당신의 말버릇은 어느 쪽인지 생각해 보길 바란다. 말버릇을 통해서 그 사람이 마음속으로 무엇을 믿고 있는지 단번에 알 수 있다.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은 진동을 한다. 말에는 영혼이 깃들어 있다. 우리는 예전부터 말에 강력한 에너지가 깃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사람은 잠재의식을 통하여 평소의 말버릇을 우주로 보낸다. 우주에서 증폭되기를 바라는 에너지를 스스로 선택하고 끊임없이 주문을 하고 있는 것이다. 평소에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바뀌고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을 것이다. 그런 말이 존재하는 이유는 말이 곧 우주로 보내는 주문이기 때문이다. 소원이 이루어지는 구조를 간단하게 말하자면 자신이 입 밖으로 꺼낸 말이 그대로 증폭되는 것이다. 말로 표현한 소원이 이루어지는 구조는 자신이 한 말에 포함되어 있는 에너지를 우주 공간에 증폭시켜 되돌려주는 과정에 의해 나타나는 결과다. 팔 수 없어. 할 수 없어. 갚을 수 없어. 따라서 히로시가 평소에 자주 입에 담는 이런 자학적인 말버릇도 전부 증폭되고 있었다. 그 결과 팔 수 없는, 할 수 없는, 갚을 수 없는 현실이 눈앞에 나타난 것이다.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3가지 말버릇 패턴이 있다. 첫 번째는 이 자학적인 말버릇이고, 두 번째는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는 어정쩡하게 바라는 말버릇. 세 번째는 꿈꾸는 듯한 말버릇이다. 우주의 힘은 에너지를 증폭시키는 것인데 거기에 대고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하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주는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는 에너지를 증폭시킨다. 어떻게 좀 해주세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 결과 어떻게 될까?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끊임없이 밀려온다. 같은 의미에서 3번째의 꿈꾸는 듯한 말버릇도 버려야 한다. 세계 일주를 하고 싶어. 연봉 2천만 엔을 받고 싶어. 이런 뭐뭐 하고 싶다라는 주문은 지금 세계 일주를 할 수는 없지만 언젠가는 하고 싶어 라는 에너지를 증폭시킨다. 그 결과 영원히 세계 일주를 꿈꾸기만 하는 현실을 낳는다. 우주는 좋고 나쁜 것을 판단하지 않고 해석을 하지도 않는다. 그런 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사람들이 입 밖으로 표현한 말을 증폭시켜 현실로 나타낼 뿐이다. 그 현실을 한탄한다고 해도 우주의 입장에서 보면 응? 너 자신이 그렇게 말했잖아. 나는 그걸 충실히 재현해 주었는데 왜 불만이야? 라고 의문을 가질 것이다. 우주는 히로시가 왜 이런 말을 하지? 마음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이렇게 힘든 주문을 하고 싶었을 리는 없어. 라는 식의 해석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자, 네가 직접 말해. 하고 귀를 기울여 들은 뒤에 그 말을 충실하게 증폭시켜 현실로 그대로 나타낼 뿐이다.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랄 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결과를 정하고 주문을 하는 것뿐이다. 마음속으로 확실하게 정한 것을 분명하게 입 밖으로 표현하여 주문을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말벗으로 갖는 것이다. 그렇다. 마치 각인을 시키듯 소원이 이루어진 상태를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침투시켜 확신을 가져야 한다. 이것은 커피숍에서 주문을 하는 것과 같다. 카페라떼를 마시고 싶으면 카페라떼 주세요 라고 명확하게 주문을 해야 한다. 뭔가 마시고 싶은데요 라는 식으로 애매한 주문을 하는 바보는 없다. 또한 커피를 주문해 놓고 혹시 커피가 아니라 홍차가 나을지도 라거나 주문은 했지만 커피를 내주지 않을지도 몰라 라고 걱정하는 바보도 없을 것이다. 우주에 보내는 주문도 마찬가지다. 보다 명확하게 결과를 정하고 주문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믿고 기다린다. 이제 3가지 잘못된 말버릇은 버리기로 하자. 그렇다면 정답은 무엇일까? 바로 완료형 말버릇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 일주를 했다. 연봉 2천만 엔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명확한 결과를 말로 표현하는 것이다. 우주님의 스파르타 수업 2교시 잘 될 리가 없어 라는 말버릇은 금지. 사람의 일생은 영화 속의 내용과 같다. 정해져 있는 엔딩을 향하여 플레이하는 것이니까 해피엔딩을 설정하면 반드시 해피엔딩이 된다. 인생은 영화 속의 세계를 실제로 즐기는 것이다. 곤란한 상황에 맞서기도 하고 적을 쓰러뜨리기도 하는 과정을 마음껏 즐기는 것이다. 사실 지구는 매우 특수한 장소다. 행동이라는 개념이 존재하는 것은 우주 전체에서 지구뿐이다. 우주라는 공간에서는 소원을 이루기 위한 행동 같은 것이 필요 없기 때문이다. 하와이에 가고 싶다의 하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순간 눈앞에는 하와이의 바다가 펼쳐지고 카레를 먹고 싶다의 카를 생각하는 순간 카레가 눈앞에 나타난다. 그렇다면 왜 지구가 존재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우주에서는 할 수 없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생각을 하는 순간에 무엇이건 형태가 되어버리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 별 재미가 없다. 우주에 질린 패거리들은 스릴을 맛보고 싶어, 체험을 해보고 싶어, 행동을 하고 싶어, 성취감을 맛보고 싶어 하면서 소란을 피운다. 그래서 우주는 굳이 지구를 만들었다. 굳이 행동을 해서 드라마틱한 경험을 즐길 수 있는 세계. 그것이 지구다. 즉, 지금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자신이 주인공인 영화 속에서 인생을 즐기고 있는 것이다. 결과는 주문을 이미 보냈기 때문에 남은 것은 그 과정을 즐기고 연기하고 플레이하는 것뿐이다. 우선 영화의 장르와 엔딩을 정하자. 액션 영화의 주인공이 될 것인지, 뜨거운 연애를 해서 해피엔딩을 만들 것인지 자신이 주연인 영화의 캐치카피를 정하는 것이다. 히로시라면 눈물바다에 잠겨있던 히로시, 기적적인 인생 대역전이 될 수 있겠다. 캐치카피를 정했으면 결말을 향하여 그 역할을 충실하게 연기하면 된다.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다. 도중에 아무리 비극적인 스토리가 전개된다고 해도 결과는 정해져 있으니까 안전하지 않은가? 마음껏 즐기면 된다. 단, 잘 될 리가 없어 라는 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비극적인 스토리가 준비되어 있거나 엄청나게 강력한 적이 등장한다. 아니, 그런 말을 해서는 해피엔딩 자체를 설정하기 어렵다. 그 말이 어떤 영화를 만들 것인가 하는 주문이자 시나리오이기 때문이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우주에 주문을 보냈으면 결과는 정해져 있는데 왜 쓸데없이 잘 될 리가 없어 라는 생각을 해서 굳이 비극으로 만들려고 할까?
왜 난이도를 10으로 설정하려고 할까? 아무리 지구가 행동을 즐기는 장소라고 해도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밑바닥까지 전락해서 불행을 한탄하다 보면 너무 부정적인 경험이 되지 않겠는가? 우주는 사사로운 정의나 정상 참작 등은 개입하지 않고 법칙에 근거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오직 증폭시키는 장소다. 싫어, 그만해 라고 소리칠 때 그 전제가 나는 불행이 좋아 라는 것이라면 강력한 공격을 받게 된다. 물론 그런 상황을 즐기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을 테지만 가능하면 불행도 적당히 즐기는 쪽이 낫지 않을까. 우주님의 스파르타 수업 3교시 감사합니다를 하루에 500번 말한다. 인간의 의식은 우주의 진리와 연결되어 있다. 이런 기본적인 의식을 현재의식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평소에 인간이 자신이 작은 사고회로로 생각하는 의식이다. 한편 잠재의식에는 현재의식의 6만 배나 되는 용량이 있다. 하지만 오랜 세월에 걸쳐서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말만 하면 소원을 주문하는 데에 필요한 우주 파이프에 부정적인 에너지가 흘러들어가 파이프가 손상된다. 본인이 주문한 대로 길은 점차 좁아지고 우주로 보내는 주문이 제대로 통하기 어려워지는 것이다. 히로시의 잠재의식도 본인 스스로에게 향했던 부정적인 말 때문에 완전히 지쳐버렸고 우주와 연결된 파이프도 손상되어 있었다. 하지만 아무리 손상된 파이프라고 해도 살아있는 한 완전히 막혀버리지는 않는다. 바늘구멍 정도는 우주와 연결되어 있다. 그것이 살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물론 주문이 통하기는 하지만 꽉 막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소원이 우주에 도달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고 양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리고 좁아진 우주 파이프로는 우주의 힌트가 통과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힘들게 결과를 정하고 주문을 해도 그 주문을 이룰 수 있는 힌트를 받기 어려워진다. 그래서 어렵게 주문을 했는데 힌트가 오지 않아 라는 식으로 포기하게 되는 것이다. 사람들은 정말로 포기를 좋아하는, 변명을 좋아하는 나약한 존재다. 우주로 보내는 주문이 잘 통과하게 하려면 먼저 지금까지 중얼거렸던 부정적인 말만큼 감사합니다를 외쳐야 한다. 이렇게 중화시키는 방법으로 잠재의식을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려야 한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에는 몸과 마음에 쌓여있던 부정적인 에너지를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꾸어주는 힘이 있다. 부정적인 에너지가 중화되고 우주 파이프가 깨끗해져서 긍정적인 에너지가 채워지기 시작해야 우주와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을 느낄 수 있다. 우주님의 스파르타 수업 4교시 시간차를 받아들이면 좌절하지 않는다. 우주가 말버릇의 에너지를 증폭시켜서 소원을 들어준다는 사실은 이미 설명했다. 말버릇에는 그 사람의 잠재의식이 믿고 있는 전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이 자시기도 모르게 입 밖으로 튀어나오는 것이다. 나는 돈이 없어. 나는 돈이 있어. 이런 마음의 전제는 그대로 주문이 되어서 우주에 전해지고 주문한 대로 이루어진다. 즉, 히로시가 믿고 있는 것이 지금 눈앞에 나타나 있는 것이다. 사건도 사람도 마찬가지다. 히로시는 지금까지 수없이 빚은 갚을 수 없어. 나는 안 돼. 내 인생은 이미 끝났어. 라는 주문을 해왔다. 그 수가 대략 5만 번 정도 될까? 즉, 돈이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히로시의 전제였다. 먹지도 못할 돈가스 덮밥 10그릇을 주문한 것처럼 우주가 제안하는 말버릇을 사용해서 전환하는 방법이 돈이 있다는 전제다. 정말 먹고 싶은 짜장면을 주문하는 것과 같다. 히로시는 빚을 변제하고 행복해지고 싶다고 선언하고 주문을 했으니까 즉시 짜장면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단순한 머리를 가지고 있지만 지금까지 주문한 돈가스 덮밥이 갑자기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말버릇을 갖추고 잠재의식이 새로운 전제를 받아들이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시간차나 수정 현상이 발생한다. 지금까지의 주문이 눈앞에 나타나면서 상황이 바뀌고 이전의 주문과 새로운 주문 사이에 놓이는 시기가 찾아오는 것이다.
그때 비로소 새로운 주문이 실현된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이에 좌절을 한다. 바꾸어 말하면 그것이 승부처라는 뜻이다. 이 시간차에 무릎을 꿇고 그래, 짜장면은 나오지 않을 거야. 됐어. 이제 필요 없어. 라는 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될까? 간신히 짜장면이라는 주문이 통하게 되었는데 돈가스 덮밥으로 다시 바뀌어 버린다. 그리고 역시 내게는 돈가스 덮밥밖에 나오지 않아. 라고 하면서 다시 돈가스 덮밥을 주문하게 되니까 아무리 많은 시간이 흘러도 눈앞에 나오는 건 돈가스 덮밥뿐이다. 하지만 여기에서 힘을 내고 돈가스 덮밥을 모두 먹고 나면 짜장면이 나올 거야 라고 믿을 수 있다면 돈가스 덮밥 이후에는 반드시 짜장면이 나온다. 말버릇을 긍정적으로 바꾸고 마음의 전제를 바꾸면 돈가스 덮밥과 동시에 짜장면이 나오게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짜장면만 나오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우주의 진리다. 히로시가 지금 당장 빚을 모두 갚고 싶다고 바란다고 해도 시간차는 반드시 필요하다. 히로시가 해야 할 일은 빚을 갚은 이후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주문을 했으니까 그 시기는 반드시 찾아올 거야. 나는 계속 그 결과 쪽으로 다가가고 있어. 라고 믿고 시간차를 소화하는 것이다. 즉, 짜장면을 상상하면서 쌓여있는 돈가스 덮밥을 먹어치우는 것이다. 교시, 그래, 소원이 이루어졌어. 라고 말한다. 우주의 소원을 주문한 순간 주문을 받은 우주는 즉시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모습은 주문한 본인의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응? 연수입으로 1,000,000엔을 원했지만 아직 아무런 수입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 당신. 확실히 아직 주문한 내용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주문한 후 발생하는 모든 일은 주문한 내용이 이루어지기 위해 발생하는 것이다. 커피숍에서 커피를 주문하거나 인터넷 상점에서 무엇인가 주문을 한다면 그 배후에서는 누군가가 커피를 타거나 상점이 물건을 출하하고 배송업자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모습은 주방을 들여다보거나 인터넷 배송 상황을 살펴보는 방식으로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은가? 그와 마찬가지 일이 현실적으로도 발생한다. 우연히 옛 친구를 만났다. 상사에게 칭찬을 받았다. 이런 기분 좋은 일도 있다. 회사에서 명퇴를 당했다. 연인으로부터 절교를 당했다. 이런 식으로 기분 나쁜 일도 발생하지만 이것들은 모두 우리 우주의 치밀한 계산대로 발생하는 사건들이다. 현재의 회사에서는 연봉 1,000,000엔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현재의 연인과는 행복해질 수 없기 때문에 이처럼 우주는 모든 것을 알고 움직인다. 애당초 히로시가 불과 40년 만에 얻은 눈꽃만큼의 경험과 지식을 우주에 있는 무한대의 정보량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 상상할 수 없는 훌륭한 지혜, 방식 등이 우주에는 무한대로 존재한다.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어떻게 목표 달성과 연결하는가 하는 것은 우주가 생각하는 것이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우주의 힘틀을 받아 행동하고 말의 힘을 최대한 살려 주문의 힘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주문의 힘을 강화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선 우주의 힘을 믿는 것이다. 이게 정말 의미가 있을까 하는 식으로 현재 의식으로 생각하고 멈추어서는 안 된다. 우주가 달리라고 하면 일단 달려야 한다. 그리고 발생하는 모든 현상에 대해 이렇게 말해야 한다. 그래, 이것으로 소원이 이루어졌어. 우주에 주문을 했으면 그 후 발생하는 모든 현상에 대해 이 말로 연결 짓는 것이다. 중요한 점은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이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 설사 연인이 배신을 하더라도, 갑자기 가게가 파산을 하게 되더라도, 일에서 실패를 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괴로운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그래, 이것으로 소원이 이루어졌어 라고 진심으로 믿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우주는 매우 드라마틱하고 섬세한 감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주문이 진심인지 항상 확인하려 한다.
그런데 주문을 한 본인이 소원을 주문했는데 왜 원하지도 않는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 우주에 보내는 강한 시기심이 우주에 전달되고 주문을 믿지 않는다는 강한 의지가 전달되어 버린다. 나는 이제 틀렸어. 결국 나는 빚을 갚을 수 없을 거야.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하자. 이 주문이 쌓이고 쌓여 눈앞에는 감당할 수 없는 현실만 나타난다. 반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진심으로 그래, 이것으로 소원이 이루어졌어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말을 한 번 할 때마다 주문은 쌓이게 되고 주문의 힘이 점차 강해져 소원이 이루어지는 속도도 빨라진다. 우주 역시 사랑과 신뢰를 보내주는 사람의 소원일수록 더 빨리 이루어지도록 해주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모든 에너지는 그 존재를 믿어야 비로소 힘을 발휘한다. 우주 역시 그 존재를 인정하고 믿고 사랑하면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네,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책 제가 업로드하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렸는데요. 첫 번째로는 썸네일을 좀 잘 만들어 보고 싶다는 욕심에 컴퓨터 작업을 하느라 시간이 좀 걸렸고, 두 번째로는 원래는 다른 책을 소개하려고 했는데 그 책이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제가 이해하는 데 시간을 많이 쓰다 보니까 결국 다른 책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책은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리고 싶은 책이고요. 너무나 읽기 쉽게 재미있게 마음가짐에 대한 내용들을 잘 집약해 놓은 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쉽고 재미있게 읽으시고 쉽게 삶에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책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